오늘은 간단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볼 게 없습니다. 오미크론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미크론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이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게 경제를 아랫방향으로 곤두박질 치도록 만들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강하겠죠. 그리고 이미 1차적으로 가했고, 어제 제가 뉴스보다 잠깐 보니까 오미크론의 변이가 좀 특이해서 전문가들 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감기에 걸린 동시에 걸린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변이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악재는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 호재는 증상이 상당히 약해가지고 오미크론이 주력으로 등장하면 감기 증상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증세가 심각하거나 이런 것들로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제 생각에는 오미크론 증세가 약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세종으로 가면서 일정 부분 내년도 되면 좀 긍정적인 이슈로 작동할 수도 있겠다. 내년이 아니고 뭐 초반, 내년 중반이 아니고 초반 정도에도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의 변동성에서도 작동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오미크론은 끝자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장이 금요일날 아시아장 일부 국가 말고는 전부 다 장이 약세였거든요. 미국 장은 뭐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결과적으로 내리 꽂고 끝났습니다. 이리저리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내리 꽂고 끝났죠. S&P 500 지수 보면 나스닥도 상대적으로 초반부터 나스닥 계속 밀려내려도 그나마 들고 끝났어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냥 그 과거 차트 봤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2004년도고 이건 주봉입니다. 일봉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이건 2015년도 일봉입니다. 이게 현재거든요. 현재 일봉입니다. 이거는. 근데 현재 지금 지난번 한번 조정 받을 때 9월 달에 한번 내려와서 바닥을 찍는데 한 32일 걸렸고요. 떨어지는 폭은 한 5% 빠졌거든요. 지금이 직전에 11월 말고 이때부터를 하락이라고 보면 24일 조정받았고, 내려오는 게 요 종가가 여기가 아니죠. 사실 종가가 여기니까 거의 한 요 정도 찍는다 하더라도 한 4% 정도 초반 떨어진 게 답니다. 과거에 보면 그렇게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이 정도 흔들릴 때도 실제로 조정받은 게 7% 빠졌었거든요. 2014년도에 테이퍼링 끝나갈 즈음에 또 받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세는 과거보다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조정이 끝나가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조정이 끝났다면 좀 성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과거에는 테이퍼링이 없었기 때문에 금리만 2004년도에는 금리만 인상한 걸 조정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충분한 조정이 있고 나서 주식이 과거 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하락폭을 일정 부분 낮은 상황에서 볼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고점을 다 넘은 상태에서 201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고점을 넘어간 상태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하락폭이 지금은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문제는 우리가 조정이 두 가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04년도에 만들었던 것처럼 깊은 폭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2015년도처럼 이렇게 세게 막 내리꽂으면서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맞을 수 있는데, 이제 폭이 적으면서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갈 수도 있고, 크게 흔들리면서 가격 조정을 세게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기간 조정을 받는 건지 가격 조정을 받는 건지 판단해가지고 아직은 모호한 상황입니다. 지금. 하지만 조정이 끝나지 않은 건 확실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인상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가격 조정으로 간다 그러면 이 정도 빠지면 바닥 아니야? 기간 조정으로 간다면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 가격 조정으로 본다면 이거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아니 덜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생각해서 가야 되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는 포트폴리오에서 가지고 있는 매수 여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 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잔파동으로 기간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오픈한 상태에서 조정받고 반등할 때마다 일정 부분 반등할 때마다 그때부터 조금씩 매수해서 가는 전략하고,
나중에 크게 떨어졌을 때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볼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조정을 가지고 매수하는 거는 너무 조급한 생각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조정이 아직 안 끝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큰 폭이 있을 때 그 나머지 잔액을 다 밀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이게 이제 전일 보여드렸던 그 차트 중에 하나인데, 아직 이게 내려옴 자체가 여기 보면 검은색이 효과라고 그랬죠. 내려오는 게 선 것 같긴 하지만 아직 이게 1차 강도 떨어지는 걸 잡아준 거지, 이게 반등세가 약하거든요.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색, 이게 구리거든요. 검은색이 석유고, 둘 다 반등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게 멈춤이라고 봐야지, 이게 실제로 반등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고요. 이 10년 국채 수익률은 계속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국채 수익률의 투자 강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위험자산 쪽이 아니고 안전자산 쪽으로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고요. 이 분홍색인 2년 국채 수익률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강도가 세요. 금리 인상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10년 여기 S&P 500 지수를 놓고 보면, 이 캔들 차트로 놓고 보면 반등세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지금 물론 여기에 마지막에 여기까지 밑에 바닥에서 바닥 기다가 쭉 밀고 올라왔거든요. 후반부에. 후반 장세가 좋긴 했는데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보라색이 이게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지금 올라가는 각도가 약간씩 떨어지고 있죠. 끝점을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도가, 반등 강도가. 그래서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긴 한데, MSCD하고 RSI를 놓고 보면 과거만큼 충분히 조정을 받지 않은 시그널이에요. 지금 이게 과거에 2015년도나 이때 보면 이 강도보다 훨씬 더 센 상황에서 강도가 조정이 됐거든요. 여기 보시면 2015년도 여기입니다. 여기 좀 더 갈까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조정받은 데거든요. 통상적으로 이 센 강도 아랫단으로 좀 내려와 줘야 되는데, 지금은 뭐 강도가 상당히 약해요. RSI도 이제 이 바닥점을 찍고 내려왔어요. 기준점을. 조금 더 내려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만 여기 보시면 이 검은색이 이게 하이힐드 ETF거든요. 얘가 주가는 살짝 이렇게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얘는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혼조세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주식시장이 또다시 이번 주 추가적인 조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구분점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지표를 더 보면, 이거는 200일 이동평균선상 위에 있는 퍼센테이지 수하고 50일 이동평균선상 그 위에 있는 주식들의 포지션 비중이거든요. 근데 지금이 여기고요. 옛날에 2015년도를 보면 여기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퍼센테이지입니다. 주식들. 빨간 게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건데, 실제 조정이 여기 세게 받을 시점에 빨간 건 이 라인에서 스타트를 했고, 파란 건 이 라인에서 스타트를 했거든요. 파란 거는 비슷한 언저리에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요번에. 그런데 빨간 거는 언저리가 약간 달라요. 여기서부터 쭉 움직였기 때문에 좀 낮거든요. 움직임 자체가. 빨간 거를 보기엔 좀 그렇고, 이 파란 거를 보면 파란 거의 베이스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수준에 있지만 떨어진 강도가 요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진폭이 이 정도 되는 거죠. 눈으로 보면. 여기는 진폭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진폭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오픈되어 있고, 충분히 조정을 안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 여러 투자 자산들을 종합해서 놓고 보면, 뭐 하이힐드 채권이라든가 혹은 원자재라든가 혹은 채권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보면 지금 약간 변곡점에 내려오다가 조정이 머리를 살짝 들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런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은 세게 반등을 하겠다, 보일 것이다 라고 한 조짐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장, 아시아하고 유럽장, 미국장을 보게 되면 방향성이 일정 부분 결정될 것 같은데, 결정된다고 해서 얘가 반등세가 탕 튀고 올라가겠느냐, 그래서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겠느냐,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전 개인적으로는 이거 보고 다음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허세민 기자께서 11월 5일 날 한경 국제뉴스 보도 올라온 거거든요. 델타보다 센 오미크론이 충격인데 내년 미성장률을 약화시켰습니다. 낮췄어요. 3%대로. 골드만삭스가 내년 미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요. IMF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뭐 내용은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그게 공급망에 충격을 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인데 긍정적인 건 아니죠. 전망이 좀 낮았으니까. 전부 다 이런 건 아니니까 일단 이번 방역이 강화돼서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으면서 공급망에 혼란이 가중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고 이게 이제 수요를 약간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 김현석 기자께서 한경글로벌마켓에 올린 12월 4일자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와보면 JP모건의 강세장 시나리오가 하루 만에 폐기됐답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지표를 얘기를 하세요. 여러 가지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하거든요. 내용도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싶으면 읽어보시고요. 제가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 전해질 무렵 이제 세게 난리를 쳤는데 블러드 총재가 연설을 한 거예요. 인플레이션 쇼크에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은 완화적이다. 인플레이션 쇼크가 발생했는데 통화는 완화적이다. 잘못된 거죠.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는데.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는 약 19개월 전에 끝났는데 이미 끝났다 이거죠. FOMC의 정책 설정은 여전히 침체가 시작됐을 때와 거의 같다라며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는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이 완화적 통화 정책이 정당화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이미 팬데믹 이전의 정점을 지났고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데 그리고 많은 노동시장 지표는 노동시장의 상황이 매우 빡빡하다는 걸 나타낸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FOMC가 통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빨리 금리 올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또 11월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꽤 강력하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좋다는 거죠. 지금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이 고용시장 얘기를 하면서 완전 고용 얘기를 계속 해대고 있는데 그걸로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거는 핑계일 뿐이다.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들은 한강 기자가 블러드의 말은 페드가 정책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렸고 그러면 페드는 급하게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죠. 고용 등 경제도 좋은 상태이니 페드는 기준금리를 빨리 올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레일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분은 하도 세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라 이분 일단 무시하고 밑에 보면 ISM 공급관리협회 11월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쭉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ISM 협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수요가 공급을 계속 앞지르고 있으며 설비 제약 및 노동력과 자재 부족으로 물류 대란이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그 속도. 그래서 수요가 살아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그 빨라지고 있는 수요 속도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 서플라이 체인이나 이런 쪽에서 제대로 떠받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인플레이션에 압박을 계속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안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리고 여기 보면 11월 고용과 ISM PMI를 본 바클레이스는 내년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기준으로 5월에서 3월 앞당긴다. 당기고 있죠. 페드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 속에 주가와 금리가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폭락했다 다시 마지막에 들렸습니다. 아래로 세게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연준이 지금 제대로 통화정책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면 오미크론에 대한 상황은 변동성을 주고 나서 저는 실제로 요번 주나 다음 주쯤에 실제 발표가 나오면 오미크론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연준의 태도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슈거든요. 얘도 자꾸 두들겨 맞으면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실제로 영향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과거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 이렇게 세게 2번 움직였는데 실제로 기준금리 올린 건 2015년도 12월 달이거든요. 예, 이연절에 올렸습니다. 12월 초에 내렸으니까 정확한 날짜 기억이 안 나는데 이연절에 기준금리를 내렸거든요. 그 전에 한번 세게 내리치고 그 다음에 다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세게 내리쳤거든요. 지금은 테이퍼링이 끝나기 전에 움직인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예전 시나리오들을 그대로 움직인다고 예측을 해보면, 만약 그거하고 똑같다면 아직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움직이는 패턴이 여기거든요. 그게 2연절이라는 겁니다. 2연절이. 그리고 2015년도에 테이퍼링 끝났어요. 2014년도 하반기에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다가 한번 세게 내리꽂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을 올곧이 받으면 과거처럼 하락폭이 세게 쭉 밀려서 12%에서 13% 정도, 지난번에 여기 보시면 12% 떨어졌습니다. 초반에. 그 다음 뒤에 한번 들렸다가 떨어졌을 때가 13%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로 고점에서, 직전 고점에서 저점까지 떨어지는데 14% 빠졌거든요. 그 정도의 움직임의 가능성을 오픈하고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쪽은 막 흔들려대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 흔들려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가장 주된 이유는 삼성전자인데, 저는 주식시장이 조정받을 때 우리나라는 안 내려갈 것이다, 이 생각은 안 합니다. S&P 500지수가 세게 조정받으면 우리나라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지수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매집 강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외국인들의 매집 강도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 하락 강도를 떨어뜨리는 작용은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에 대해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의 미국의 주요 고용, 생산, 그 다음에 그 판매, 소득, 이 네 가지 영역의 전월비를 계속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각 영역에 있는 것들이 확장 국면에 있는가 안 있는가를 전월 대비 증가 패턴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강도가 아직 셉니다. 그게 나쁘질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이건데, 이거는 애틀란타 연준에서 보는 GDP, 향후의 GDP에 대한 그 측정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있는 밑에 파란 이 선은 이제 주요 기관들이 보는 GDP 성장률 4분기. 근데 애틀란타 연준은 4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계속 위로 밀어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틀란타 연준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이 기대치보다는 높게 나올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오미크론이 나오는 게 정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냐, 뉴스 보도는 그렇게 나오지만 그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기업의 투자라든가, 그 다음에 소비가 강력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경제 자체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차를 두고 강도가 약간 떨어졌다가 늘어났다, 이런 걸 하는 것 뿐이지 그 외에 문제는 없어서 주가 폭락은 예측하지 않으셔도 되고, 변동성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잡아서 내가 이익을 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식이 추세선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과정 중에 흔들리고 있는 변동성 장세라는 거죠. 그럼 좀 높게 잡나, 좀 낮게 잡나, 그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돈을 먹게 될 겁니다, 이 투자 이익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민하실 부분이 여러 개가 있다고 보이지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현금 포지션 얼마 들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기간 조정일까, 가격 조정일까. 그런데 가격 조정이 아직 끝났느냐? 아직 안 끝난 것 같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슈인 금리 인상 부분이 아직 실제로 정확히 시장이 얼마나 충격을 줄 것인지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현금 포지션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 구사, 매매 전략을 짜는 게 지금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리고 오늘이나 내일은 눈치 보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이 아시아 시장도 상황이 어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다시 쓸려서 오늘 아시아, 유럽, 미국이 오늘 다시 아랫방향으로 좀 세게 쓸려 내려가거나 반등세가 미약하면 추가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눈치 보기를 좀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